책임이랄지 이거 복합적으로 알아야지 문제를 소화시켜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 대충 하신 분들 못 풀어내죠. 이런 사령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지금 여기 배운 내용 다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이 고용인들, 소속공인 중에서 보조인이 사고 쳤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냐? 민사책임. 이 민사책임이라는 게 돈으로 배상한 거,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 뒷페이지 보면은 행정책임하고 또 형사책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돈으로 배상한 거, 행정책임이 등록 취소 이런 거, 형사책임이 징역 벌금을 말하거든요. 이런 책임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고용인들이 잘못했더라도 사장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질 수도 있고 일부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잘 고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사장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처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뭐냐? 민사책임. 이제 이 법 조항 이거 하나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법 15조 2항이죠. 이 조항 하나가 이 개공에게는 죽이는 조항이라고. 자, 보세요. 소속공인 중개사 보조는 업무상행위. 여기서 업무상행위라는 건 중개 업무를 말해요. 아무 업무가 아니라 중개 업무. 우리가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를 고용한 개공은 개공행위로 본다.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속공인 중에서 보조원이 사고 쳐버리면 사장인 개공행위로 봐서 개공이 민사 책임을 져야 돼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 책임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 조문 이거 15조 2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상행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모든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행위 그러면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뭐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개공이 책임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업무란 것은 중개 업무를 말합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개업공인 중개사 행위로 본다. 소공 보조원이 잘못한 것이 개공행위로 봐서 개공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여기서 행위는 업무상 행위해야 된다. 이 지문 중요하고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관심 가져주고. 자, 그래서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업무상 행위는 무과실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무과실은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더라도 사장인 개공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을 잘 했더라도 소공 보조인이 사고 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무과실. 그러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 중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고 쳐버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공이 1,000만 원 손해 끼쳤다 그러면 개공이 1,000만 원 져야 된다는 거죠.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직원들 잘 고용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4번이 뭐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봐. 개공이 손해배상을 지더라도 고용인 책임이 면제된 아니다. 그러면 사장인 개공이 책임지니까 사고 끼친 소공 보조는 책임 안 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연대 책임. 개공하고 손해 끼친 고용 연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이 책임지니까 나는 책임 안 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 책임 계략적으로 한번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행위, 개공행위로 본다. 이거 중요하고. 따라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에서 동독 선택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개공은 개공과 그 고용인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연대 책임. 뭐 진정 연대, 부진정 연대 이게 민법에서 나오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연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공이 손해배상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배상을 해줬으니까 빨리 나에게 갚아라 이 말이에요. 갚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민사 책임에 대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민사 책임을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자, 여기가 이제 개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용인. 이 고용이라는 것은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잖아요.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공이나 보조원들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매수 의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수 취득 의뢰인.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샀는데 손해가 뭐 1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은 비싸니까 잘못하면 뭐 손해 1억 터졌으면 뭐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사고 친 거 말고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공이 사고 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 이 피해가 지금 1억이 손해가 발생했죠. 물건 사가지고. 그러면 고용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면책된 거 아니다 그랬어요. 민법상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럼 배상받기 어렵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법에서 배상해달라고 해도 일단 돈이 없고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행위는 꼭 개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천 5천 청구한 게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2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 1억을 받으면 다른 채무는 소멸이 돼요. 개공한테 1억 받으면 고용인은 채무가 소멸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 돈이 개공이 또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요. 보험. 직원이 사고 쳐도 보험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억을 배상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이 있죠. 구상권. 구상권이 하나 나오죠. 고용인에게 갚으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구상한다 그러죠. 구상권이라 그래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이 사람을 먼저 보호시키고 나중에 이제 뭐 받아내는 것은 개공 나중 문제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개공하고 고용인은 연대 책임인데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진정 연대 관계다. 그래서 결국 고용인들이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쳤을 때 개공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 관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그러니까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사고 터지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공은 책임을 져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개공은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민사 책임만큼은 개공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행정 처분을 생각하면 되는데,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데, 자, 고용인의 행위가, 고용인, 직원들을 말하죠.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은 행정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고용인들이 보수 많이 받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보수 많이, 우리 법에서 보수 많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보수를 더 받으면 사장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거든요. 뭐 개공이 보수를 더 받았더라도 사장이 개공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행정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개공이 보수 더 받은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행정 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했더라도 사장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책임이란 건 뭐냐면 이 징역 벌금을 말한 거예요. 이게요. 징역 벌금. 자, 서공보조원, 개업권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징역 벌금 말한 거예요. 48조, 49조가 3년하고 3천, 유전하고 1천이거든요. 징역 벌금이거든요.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 해당 조직에 된 벌금형을 받는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징역을 받더라도 고용인들이 징역을 받더라도 사장에게는 징역은 안 떨어져. 벌금형을 받는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다만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 감독을 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개공이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아까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었지만 이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안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장 등록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